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화스타 백성문입니다. 백성문의 시선 2025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한참 동안 휴가도 못 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상 이유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자리를 비웠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저희 정치와 수다 그리고 저의 이 백성문의 시선 코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어, 제가 필요한 법적 정치적 문제 해설은 백성문의 시선 시간에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는 다짐도 2025년 맞이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아직까지 해결이 나지 않은 게 하나 있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입니다. 그래요. 제가 쉬러 가기 전에 공수처가 이제 영장 집행을 한다고 나섰고, 결국 그날 체포영장 집행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수처는 거의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게도 집중 포화를 당했죠. 여당은 그렇잖아요. 아니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지도 애매하고, 야 중앙지방법원에 해야지 그거를 왜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받았느냐, 거기 좌파 판사 많은 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영장 무효다, 그런 걸로 집행하려고 그랬으니까 너네 잘못했어, 이게 이제 여당의 비판 포인트였다면, 야당 입장에서 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줬는데 어떻게 그것도 못 들어가냐, 그것도 집행을 못해? 야 이거 무능해서 안 되겠어, 공수처장 탄핵,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뭐 뒤에 할 얘기입니다만 이런 방식의 민주당의 태도 때문에 기이한 현재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물러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법원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재청구를 했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받아들여서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첫 번째하고 다른 건 영장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처 입장에서 또 경찰 국수본과 함께 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좀 높죠. 이제 그때만 해도 언제 한다, 뭐 언론에서 다 따라다녔잖아요. 공수처에서 출발하고 어떻게 집행하고. 이번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경호처 등을 포함해서 1차 영장 집행 당시에 좀 막아섰던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26명 정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강제 조치를 취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방법도 지금 여러 가지 고려가 되는 것 같고요. 경찰 기동대가 나선다는 얘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공수처 입장에서는, 또 경찰 국수본 입장에서는 이번 영장 집행마저 실패한다면 뭐 거의 본인들의 입지나 권위 같은 건 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가 저번에 그랬죠. 1차 집행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 집행은 성공의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1차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영장 집행을 해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느냐, 정말 극단적으로 총이 오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느냐. 후자가 된다면 그거는 정말 아니 한마음도 못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영장 집행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관저 주변에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 또 반대하는 분들의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충돌, 이런 것들도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집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뭐 내란죄 서 권한이 없으니까 안 된다, 뭐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원래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직 수행할 당시에는 소추가 되지 않으니까 얘는 수사를 개시도 못하는데 수사 개시도 못한 애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제해서 그와 관련있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게 맞느냐. 그리고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니라 서부지방법원에 한 거는 영장 쇼핑 아니냐.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만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는 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와 같은 의구심들은 1차적으로는 해소가 된 겁니다. 다만 민주당이 제가 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해드리는데 검찰의 수사 권한도 대폭 축소시켜놨고 공처 수사 권한은 정해놓다 보니까 이런 내란죄 같은 수사에 공백이 딱 발생하잖아요. 이 정도의 중차대한 사건을 검찰이나 공수처가 아니라 경찰이 수사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거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실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수사 권한의 문제, 또 영장을 발부했던 서울 서부지방법원, 저도 왜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주소지인 서부지방법원에 하겠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윤곽근 변호사 등을 포함한 법조인들은 아주 능력이 출중한 변호사들입니다. 법률적인 지식이 해박한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요소는 최소화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공수처가 그동안에 해왔던 실적도 없었고 이번에 대통령 수사,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통해서 공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욕은 충만했으나 능력치가 많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그런 반발이 나오고 나서 어찌 보면 탄핵 반대하는 집회가 좀 거세졌고 그러니까 집행이 더 어려워지는 그런 난감한 상황까지 연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대통령 주변에서도 2차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인지 조건을 내놨죠. 야, 체포는 너무하고 체포영장 집행하는 것 자체가 내란이야 이런 주장을 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 청구하면 내가 나갈게. 아니면 그냥 기소해. 기소하면 내가 재판 열심히 받을게. 언뜻 보면은 절충안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 이건 명백하게 법치주의에 대한 무시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제가 좀 이따 언급할 이런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민주당의 실책 등이 다 가만히 된 거고 또 과표집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만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론이 우리에게 돌아서고 있다라는 그런 희망 때문인지 좀 많은 무리수들을 좀 쓰고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죠. 대통령께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이재명 대표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이 지나서 어떤 방식의 타협안이 나오는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타협안은 반드시 나와야 하며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1차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요 며칠 사이에 여론조사 보면서 이게 맞아?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주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3개만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MBS 여론조사 민주당 36, 국민의힘 32, 한길리서치 민주당 37, 국민의힘 36.3, 미디어 리서치 민주당 40.4, 국민의힘 40. 이거는 12월 3일 비상계엄 전보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아졌네요. 민주당의 지지율은 정체되거나 좀 빠졌고 이게 형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이해 안 간다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 수치만 보면 잘 믿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수치를 가져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소위 공수처의 의혹과잉, 공수처의 무능, 그리고 이걸 낳은 결국 민주당.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보여줬던 민주당의 행태입니다. 사실 비상계엄까지 하고 군부대가 국회까지 난입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 처벌을 받고 탄핵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다라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면 최소한 많은 국민들은 지금 현 집권 세력보다는 반대쪽 야당을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야당을 딱 쳐다봤더니 대표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대표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지금 사법 리스크, 그 다음에 이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재판 지연 등의 문제 등으로 만약에 이거 대통령 돼도 재판이 멈추겠느냐. 그날부터 또다시 보수단체에서 집회하고 대통령으로서 업무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재판은 대통령 돼도 다 받겠다. 만약에 유죄 판결 나오면 나 물러나겠다. 라거나 난 이 사법 리스크 해소되기 전에는 대통령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 여론조사 수치는 나올 수도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버틸 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쪽을 보니까 그럼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집권을 하면 어떨까? 라는 거를 12월 3일 이후에 민주당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거부했다는 이유로 무언가 설득을 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뭔가 여당과 만나서 어떻게든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시도조차 없이 야 임명 안 해? 너 탄핵.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했죠. 그게 이번 정부의 29번째 탄핵입니다. 민주당은 수 틀리면 탄핵,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 있으면 탄핵, 이재명 수사 열심히 했어도 탄핵. 이제 그걸 다시 국민들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이 비상계엄 이후에 혼란한 외교, 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보여준 건 탄핵밖에 없어요. 그리고 되게 이런 말하면 좀 씁쓸하지만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했죠. 이유는 김건희 여사 기소 안 해서. 제가 저번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런 일로 탄핵이 되는 사례는 전례는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탄핵 기일에 국회 측 대표 정청래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죽하면 이번 두 번째 기일에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없으면 각하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 얘기는 29건의 탄핵 중에 몇 건이라도 인용될 만한 그런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탄핵이었다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안 먹었겠죠. 내 앞을 가로막으면 탄핵. 그게 과연 수권 정당의 모습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이 만들어서요 공수처. 공수처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공수처장 이번에 무능했다고 공수처장 탄핵시킨다고요? 물론 그 이후에 탄핵 얘기는 좀 들어갔지만 그러다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한다면서요 처음에. 근데 이번에 집행할 때 경호처와의 관계 등 뭐 막아서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최상목 권한대행도 이번에 탄핵하면 진짜 자기들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또 직무유기로 고발한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설득을 하려는 시도 같은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앞을 막으면 너네는 악, 너네가 악이면 탄핵 아니면 처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부감을 갖게 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그런 강한 거부감들이 쌓여서 여론조사 결과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게 아닌가 1차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얼마 전에 또 민주당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 이제 숫자도 마음에 안 들면 고발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아마 본방송에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헌법재판 그 탄핵 심사 과정에서 내란죄 부분 뺐죠. 제가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 왜 뺐을까요?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내란죄 여부를 인정받으려면 형사재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재명 대표 항소심, 대법원 판결 선고 전까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란죄 뺀 거예요. 눈에 너무 뻔히 보이는 수를 쓰는 겁니다. 결국 온리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의 앞길을 가로막는 건 다 나가. 그리고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은 윤석열 사형이라는 망언들까지 쏟아내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었다는 사람은 총 맞더라도 집행하라고 공처장을 압박을 하고, 또 이성식 의원은 자신이 경찰 고위 간부 출신이라고 뭐 당내에서 좀 입지를 좀 높여보고 싶었나요? 국수본하고 자기 소통된다. 영장 어떻게 칠지 어떻게 할지 뭐 다 내가 얘기하고 있다. 바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의 성급함, 조급함, 무모함, 그 다음에 집권 세력으로서의 능력의 미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이런 정도의 지지율 이상 야릇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거는 1차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책임으로 생긴 이 여론조사의 수치의 문제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봐라, 민주당이 얼마나 잘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했겠냐, 이 수치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문제 없다. 근데 여기서 이 수치만 보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는 또 보수 입장에서 최악입니다. 사실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중도 보수분들이나 중도층 입장에서는 요즘에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고 싶겠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가장 열심히 받는 분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들, 우리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는 분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좀 과표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걸 무조건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고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 여론조사를 보면 뭐 김문수 장관이 뭐 여론조사 1등이 나오고 이런 것들만 봐도 좀 연계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민주당이 엄청나게 큰 실책을 하고 있어서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다는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여론조사이나,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차기 대선에서 재집권을 해야 하는 보수층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여론조사만 맹신하고 이 방향으로 달린다? 절대 안 됩니다. 결국은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카드들을 보여줘야 되고요. 뭐 그런 면에서 지금 뭐 소위 찐윤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권영세 이 투톱이 한남동 관저 앞에 가 있는 그 국회의원들과 그래도 그나마 선을 긋는 행동들이 이런 현상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마음은 알겠으나 김성욱 의원에게 탈당 등을 운운한 것은 중도층 표심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부분을 포용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보수의 원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좋은 의미의, 그러니까 모든 뭐 민주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대표 뜻대로가 아니라 생각이 다르도 서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결국을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카드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소위 재집권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절대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군부대를 국회에 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응하지도 않고, 그런데 대통령의 지지율은 막 오르는 것처럼 보이고, 이게 만약에 모든 게 없었던 걸로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되면 다 비상계엄 한 번씩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는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재건하고 정말 국민과 사회를 위해서 양당이 봉사하고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세들을 보기를 한번 기원해 봅니다. 자, 앞으로 2025년
정치와 수다 또 백성문의 시선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감시하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저희 많은 후원들도 부탁드리고요. 정치와 수다가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주변의 홍보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